선생님, 운동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며칠 전 제 진료실에 들어온 76세 김희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공원으로 향하던 분이셨죠. 하루도 빠짐없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처음에는 상쾌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서 누가 말리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 걷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묵직해지고 걸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뛰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운동이 문제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오히려 덜 움직여서 그런 줄 알았죠.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하지만 50년 가까이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특히 아침엔 더욱.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은 낮고 혈압은 올라가 있고 근육과 관절은 밤새 굳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굳어 있는 상태는 더 오래 지속되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 걷는다면 심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굳은 무릎과 허리의 충격이 그대로 가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제게 오신 79세 이한규 어르신도 매일 언덕길을 1시간씩 걷다가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겼고 계단 오르기도 힘든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신 말씀이 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운동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운동이 나를 병원에 데려왔네요. 물론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침 운동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몸이 가장 약한 시간대에 무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6시에 러닝머신 위에서 빠르게 걷는 건 60대 이후의 몸에게는 고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침 시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운동하지 마세요. 눈 뜨고 바로 나가는 것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방 안에서 9분간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세요. 허리를 천천히 펴고 무릎을 가볍게 흔들고 어깨를 크게 돌리며 근육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둘째, 운동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는 몸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천도 오르며 관절 주변 윤활액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운동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절반으로 시작하세요. 30분 걷던 습관이 있다면 일단 10분 천천히 산책하듯 걷기로 바꿔보세요. 급하게 숨이 차는 것보다 편안하게 주변 풍경을 느끼며 걷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이 간단한 3가지를 실천한 뒤 실제로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아침 운동을 줄였더니 오히려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더 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사실은 지금 멈추는 용기가 우리 몸을 더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새벽 공기가 좋다며 무릎 아프신 채 공원 걷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스트레칭부터 따뜻한 차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셨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걷지 않고 스트레칭 먼저 했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다른 분들의 무릎을, 다른 분들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안전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천천히 함께 걷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릎에 힘이 있어야, 다리에 힘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덜 넘어지고 덜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일 스스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선생님, 저는 TV 보면서 하루에 50원씩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어요. 며칠 전 경남 거창에서 오신 75세 박정옥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죠. 진찰을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무릎 안쪽 연골에 마모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관절은 연골이 쿠션처럼 완충작용을 해줘야 하는데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할수록 이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져 점점 달아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셨다면 머지않아 관절 사이에 물이 차고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가야 할 수 있었죠.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내가 내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그 말씀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성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튼튼한 뼈와 근육으로 지지되지 않습니다. 관절 안쪽의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도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시 펴는 깊은 스쿼트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그 충격이 모두 무릎 안쪽 연골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전방 압박과 회전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쿼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훨씬 안전하게. 첫째,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의자는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동작을 수행하면 무릎보다는 엉덩이 근육 중심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둘째, 무릎보다는 엉덩이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동작을 하세요. 빠르게 수십 번 하는 것보다 천천히 5번 하는 것이 관절에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셋째,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뚝 소리가 난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아프지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결국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아주 더딘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을 아프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박정옥 어르신도 운동 방법을 바꾸신 뒤 지금은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씩 천천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젠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게 느껴져요. 운동이 덜 힘든데도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결국 내 몸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그 방향이 지금부터라도 바뀐다면 언제든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시면서 바닥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하루만큼은 의자 하나 놓고 그 위에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느낌을 적어주세요. 훨씬 덜 무리 가네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의 건강에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같이 실천하고 같이 바꾸고 같이 나누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선생님, 저는 산만 오르면 몸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 제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등산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습니다. 공기 좋고 땀도 나고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아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며 매주 산을 찾으시죠.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한때는 등산을 참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좋아했던 마음을 접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74세 조영남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신 날이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어김없이 산행을 하시던 분입니다. 숨이 가더 다리가 무거워도 꼭 정상까지 올라야 직성이 풀린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산중턱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더랍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어지럽고 손발이 차가워졌고 결국 친구가 급히 벨질구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진단은 협심증, 심장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였고 그날 등산은 일종의 심장의 경고였던 겁니다. 그 이후 어르신은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등산도
몸에 안 좋은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등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가벼운 산책처럼 보이는 산길도 어르신들에겐 경사 하나하나가 심장과 무릎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순간 심장은 한계에 가까운 박동수를 경험합니다. 이건 운동 효과가 아니라 신체적 위기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자체가 운동이라 착각하시지만 사실 60대 이후엔 심장을 보호하는 운동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행 중 이런 증상들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답답함, 숨이 쉬어지지 않음, 식은땀, 발끝이 저리거나 무릎이 무거움, 이런 신호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멈춰주세요 하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등산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산을 운동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산책처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경사가 심한 코스는 피하시고 완만한 둘레길, 공원형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와 거리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하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고 혹은 휴대폰, 응급연락처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꼭 넣어주세요. 앉아서 물도 마시고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운동이란 근육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회복하는 시간도 포함되어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오다 무릎이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산할 때 무릎 관절엔 오를 때보다 2~3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특히 무릎을 곧게 펴고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 관절에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염증이나 물이 차는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틱은 허세가 아닙니다. 스틱은 무릎의 지팡이입니다.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시고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단을 내려올 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무릎의 수명이 몇 년은 늘어납니다. 혹시 지금도 산에 오르니까 땀이 쫙 나서 좋다 하시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데도 참고 오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땀이 건강한 땀인지 경고의 땀인지 지금부터는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은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이 괜찮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코스에서 천천히 함께 심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걷는 산책이 진짜 건강한 등산입니다. 건강은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길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팔을 단련한다며 생수병 들고 흔들다가 어깨를 다치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팔 운동의 위험한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젠 셔츠 입을 때도 팔이 안 올라가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80세 이봉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들어와 가장 처음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셔츠를 입으려 팔을 드는 순간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오고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팔을 무리하게 쓰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이 어르신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튜브 보고 생수병 들고 하루에 30번씩 팔을 번쩍번쩍 들었어요. 처음엔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시원한 걸 넘어서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진찰을 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전근개 손상,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 중 일부가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찢어졌거나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이게 바로 팔을 머리 위로 무리하게 올리는 동작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팔 힘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일상생활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부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팔 운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어깨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집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360도로 움직이는 유일한 관절이라 회전과 인대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회전근개가 쉽게 마모되거나 찢어지고
한 번 손상되면 회복도 매우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팔 운동은 세게가 아니라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 중 자주 듣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팔이 아프지만 참고 계속하면 강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어깨는 참으면 강해지는 부위가 아니라 참으면 망가지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바꿔야 할 팔 운동의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팔은 머리 위로 들지 마세요. 머리보다 위로 팔을 들고 흔드는 동작은 회전근개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고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동작이 좋습니다. 이런 동작은 근육은 부드럽게 자극하고 관절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둘째,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피하세요. 뒤로 팔을 밀거나 꺾는 동작은 어깨 후방 인대와 관절낭에 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의자 뒤에 손을 걸고 스트레칭하듯 젖히는 자세 혹은 팔짱을 뒤로 껴서 흔드는 자세는 어르신 어깨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반복 횟수보다 움직임의 질을 생각하세요. 팔을 30번 빠르게 드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정확하게 통증 없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개수보다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봉자 어르신은 운동법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병 내려놓고 팔 돌리기만 해도 시원해요. 운동이 통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이제 알겠네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팔이 아프지만 참고 생수병 들고 운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내려놓아 보세요. 팔을 들기보다 부드럽게 돌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팔을 가슴 높이에서 작은 원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어깨는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괜찮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생수병 내려놓고 천천히 돌려봤어요. 그 말 한 줄이 지금 어깨 아픈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요,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진짜 건강한 방식입니다. 팔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관절입니다. 셔츠를 입고 냄비를 들고 머리를 감고 이 모든 게 팔 하나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소중한 팔, 운동 때문에 잃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방향을 바꿔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하루 만보 걷기가 어르신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걸음 수만 채우는 것이 왜 건강을 해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하루 만보는 무조건 걸어야 건강에 좋다잖아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워치, 만보계, 휴대폰 앱, 요즘은 어디서든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만보를 못 채우면 찝찝한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문정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딸이 생신 선물로 사준 스마트워치에 만보 목표가 뜨는 걸 보시곤 처음엔 재미삼아 시작하셨대요. 매일 채우는 게 뿌듯했어요. 뭔가 이긴 느낌이랄까.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걷고 나면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 아래쪽이 찌릿하게 쑤시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걷기는 좋은 거니까 더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걷다 보니 결국 어느 날은 아예 걸을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되셨고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정길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만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 숫자가 나를 병원으로 끌고 온 셈이네요. 사실입니다. 걷기는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운동도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절의 탄성이 줄고 지지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보행도 반복되면 충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보 걷기란 단순히 1만 걸음을 걷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약 6, 8km 이상, 평균 1시간 30분 이상 걷는 활동입니다.
이 정도 양은 젊은이에게는 적당할 수 있지만 관절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과도한 부하가 됩니다. 특히 하체 관절, 발바닥, 허리에 집중적인 충격이 반복되면서 통증, 염증, 구조 손상, 만성 질환, 이런 경로로 진행되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걷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보라는 숫자 강박을 버리고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만보는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루 만보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루 15, 20분 정도 중간에 앉아서 쉬는 시간 포함해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너무 오래 걷기보다 짧게 걷되 꾸준하게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신발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걷기 운동은 발에서 시작되어 무릎, 골반, 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딱딱한 바닥, 플러스 쿠션 없는 신발은 한 걸음마다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발볼이 넉넉한 운동화, 뒤꿈치가 말랑한 구조, 쿠션감이 충분한 밑창,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걷기 전용 신발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래 신은 신발이라도 밑창이 닳았다면 반드시 교체해주세요. 신발은 운동기구입니다. 셋째,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걷기 전에는 발목 돌리기, 종아리 늘리기, 허리 좌우 틀기, 이 세 가지만 꼭 해주세요. 걷기 후에는 무릎을 가볍게 마사지하고 종아리 뒷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동작, 허리를 뒤로 젖혀 가볍게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피로가 훨씬 덜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까요? 만보를 못 채우면 뭔가 찝찝해서 아파도 참고 걷게 돼요. 기록을 보면 괜히 더 걷게 돼요. 이제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걸음수를 보지 말고 발바닥의 느낌, 무릎의 반응, 허리의 뻐근함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은 만보보다 20분 걷기에 집중했어요. 그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덜 다치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란 건 기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려면 지금 내 몸이 괜찮은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튜브 홈트를 무작정 따라하다가 어깨와 무릎을 망치게 되는 영상 따라 운동의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도 스마트폰을 참 잘 다루십니다. 특히 유튜브로 건강운동 영상 많이들 찾아보시죠. 집에서 하는 시니어 홈트, 하루 10분 운동, 누워서 하는 허리 강화 운동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소리도 밝고 동작도 또렷하고 자막도 친절하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영상을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저는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72세 김명자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어깨 굽지 않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고 돌리는 동작을 매일 따라 하셨대요.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계속했는데 며칠 지나니 팔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파졌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회전근개 염증과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영상 속 동작이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좋아 보여도 내 몸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운동 영상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제작합니다. 속도는 빠르고 동작은 크고 어떤 영상은 바닥에 엎드려 플랭크를 하고 어떤 영상은 다리를 번쩍 들며 복부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다릅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는 좁아졌고 근육의 회복 속도는 느려졌고 뼈의 탄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빠른 속도, 큰 동작, 고강도 자극을 그대로 따라하면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통증, 염증, 부상입니다. 첫째, 영상 제목에 시니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영상 제목에 60대 이상 전용 무릎에 무리 없는 천천히 따라하는 이런 키워드가 없다면 그 영상은 어르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어에
시니어 운동이나 어르신 홈트라고 직접 입력해 보세요. 그렇게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부상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전에 꼭 전체 영상을 먼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동작이 너무 빠르진 않은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구간은 없는지, 바닥에 누워야 하는 운동은 아닌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속도와 움직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계속하면 나아지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에 찌릿하거나 꺾이는 듯한 느낌이 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동작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넷째, 운동 후에도 통증이 남는다면 다시 보지 마세요. 운동을 마쳤을 때 피곤함은 있어도 통증이나 이상한 뻐근함이 있다면 그건 그 운동이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 내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운동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실까요? 의자에 앉아 양팔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3회씩, 지금은 10회까지 늘리셨고 어깨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은 영상이 아니라 내 몸이 가르쳐줘야 맞는 거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조금 무리다 싶으면서도 해야지, 참아야지 하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믿어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영상 대신 내 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운동이란 누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운동 중독형 습관, 그게 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하루라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어르신의 얼굴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80세 정수 어르신, 매일 아파트 계단 20층을 오르내리며 스스로를 단련해 오셨던 분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진다니까요. 하루 안 하면 뭔가 내가 나약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밥맛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화라 생각하셨고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라고도 여겼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뜻밖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과훈련 증후군, 쉽게 말해 운동을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너무 꾸준히 한 결과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스스로 재생할 기회를 놓친 채 계속 손상되고 있었던 거죠. 면역력도 낮아지고 피로물질은 쌓이고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말씀하셨어요. 운동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운동에 끌려 다녔네요. 여러분, 운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자주 하는 것보다 잘 쉬는 것이 수명을 늘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꾸준히 해야 성공한다. 빠지면 흐름이 끊긴다. 이 말들, 운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은 해야 할 때 쉬는 것까지 포함된 리듬입니다. 쉬는 날이 없으면 몸은 언젠가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3일 운동, 2일 회복, 이런 방식이 근육의 재생 주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근육은 쉴 때 자라고 쉬는 동안 회복합니다. 둘째,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날입니다. 가만히 있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것만으로도 몸은 재생하고 정돈됩니다. 이 시간을 운동을 쉬는 날이 아니라 몸이 다시 태어나는 날로 보세요. 셋째, 마음의 평화를 꼭 챙기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찝찝하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이 몸을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운동의 효과보다 오히려 불안감과 피로가 더 깊어지는 역효과만 커집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구나. 잘 쉬고 나면 내일은 더 잘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 한마디가 내 몸의 회복을 진심으로 허락해주는 주문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운동을 하루 안 하면 찜찜해서 잠이 안 와요. 어제 못했으니 오늘은 2배로 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강박에서 잠시만 한 걸음 내려와 보세요.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아니, 잘 쉬는 사람이 진짜 오래 운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수 어르신은 지금 매일 운동하시지 않습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엔 조용히 음악 들으며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운동을 선택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건강한 말이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지키는 도구이지 내 삶을 압박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중 하나쯤은 이미 몸에 익숙한 습관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말을 듣는 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어르신들 중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셨던 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엔 스트레칭부터, 운동은 천천히, 쉬는 날엔 마음 놓고 쉬기,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 믿기, 그중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먼저 고맙다고 속삭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운동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매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은 잘 쉬었습니다. 이제야 운동이 편안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 다른 누군가의 무릎과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